네, 이번 시간에는 EV3에 부착될 수 있는 센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첫 시간으로 터치 센서와 초음파 센서를 연결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EV3에 연결될 수 있는 이 터치 센서는 이렇게 아주 작고 귀엽게 생겼는데요. 앞에 빨간색 버튼 부분을 누르면 출력되는 값이 ON이 되고 다시 놓으면 OFF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터치 센서가 있는데요. 이 터치 센서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센서는 모터, 미디어 모터나 라지 모터 연결하고 똑같이 뒤에 연결한 다음에 이번에는 윗면에 있는 ABC 포트가 아니라 하단에 있는 1, 2, 3, 4번을 연결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센서의 연결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서 프로그래밍은 비교적 단순한데요. EV3엔 센서가 어디에 있냐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래시계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 노란색의 센서 아이콘 중에서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 아이콘도 제가 하나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콘을 왜 3개 갖다 놓냐니까 센서들이 어디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래시계에 있는 센서는 여기 보시면 모래시계의 모드 버튼을 누르면 센서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터치 센서의 비교의 상태, 이 터치 센서가 인식할 때까지 대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눌리지 않았을 때를 인식한다든가 눌렀을 때를 인식한다든가 눌렀다 떨어지면 인식한다든가 이런 어떤 상태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 대기하는 프로그램은 이 모래시계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측정의 상태입니다. 이 측정의 상태는 이 아이콘을 쓰는 순간 EV3에는 초당 1000개의 데이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당 터치 센서의 값을 1000번 정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계속 읽어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실 경우는 이 노란색 센서 아이콘을 쓰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루프 아이콘이 있는데 루프 아이콘도 왜 제가 루프 아이콘을 꺼내냐니까 루프 아이콘 뒤에 종료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무한대로 돌 때가 있지만 보시면 여기 터치 센서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터치 센서의 상태가 인식될 때까지 이 루프를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센서를 쓸 수 있는 아이콘이 3개가 있고요.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어떤 걸 해보려고 하냐니까 이제 센서 대기입니다. 센서를 대기했다가 터치 센서의 비교의 상태 버튼을 보면 이 터치 센서가 눌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눌러지면 사운드 파일을 재생하려고 하는데요. 사운드 파일에는 동물에 가서 코끼리 소리를 한번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상단에 있는 바가 있는데 상단에 있는 바가 현재 프로그램의 실행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상단에 있는 바가 이렇게 물결 표시 상태가 됩니다. 이게 왜 물결 표시 상태가 되냐니까 터치 센서 입력이 있을 때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새로 블루투스로 연결하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계속 대기가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대기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센서를 인식하고 나면 어떤 소리를 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런 방식을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새 프로그램을 해서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상단에 있는 여기 LED를 켜서 전멸을 계속 하는데요. 적색으로 전멸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전멸하는데 언제까지 전멸을 계속 하냐니까 이 터치 센서의 상태, 터치 센서가 눌러질 때까지 계속 빨간색 버튼, 빨간색 불이 표시등을 정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EB3 상단에 빨간색 등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전멸하게 되어 있는데 전멸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니까 너무 빨리 전멸하기도 전에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그런데요. 이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대기 아이콘을 하나 넣습니다. 1초 동안 전멸하고 1초 동안 기다렸다가 감지하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실행해 보면 이렇게 빨간색 상단에 있는 불이 표시등이 전멸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전멸이 언제 끝나느냐? 전멸이 끝난 상태가 안 보이니까 이걸 멈추고 하나 더 넣어 보겠습니다. 전멸이 끝나면 소리를 한번 다시 또 내게끔 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하면 계속 적색 LED가 전멸을 하게 되고요. 이 터치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코끼리 소리를 내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무언가를 계속 반복하고 안에 스위치 입력을 받습니다. 근데 스위치를 뭘로 받냐니까 논리로 받을 거예요. 이 논리가 참일 때는 위에를 실행하고 거짓일 때는 아래를 실행합니다. 여기서 이 터치 센서 입력을 받아서 입력을 논리 입력에 넣고 누르면 위에를 실행하고 없을 경우는 아래를 실행하게 되는데 아래는 이렇게 이처럼 불익 상태 표시등을 적색을 전멸하게 만들었고요. 눌러지면 참이 되면 어떤 걸 하려고 하냐니까 사운드를 내는 거죠. 이처럼 자, 이렇게 실행하면 누름이 없을 때는 전멸을 하다가 눌러지게 되는 걸 인식하면 코끼리 소리를 내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불익 상태 표시등이 계속 전멸하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현재 논리 상태가 보입니다. 폴스 상태가 되니까 아래만 실행하고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트루가 되면 코끼리 소리를 내게 되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 센서를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봤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로봇에 적용하면 어떻게 바뀌냐니까 실제 로봇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EB3에 프로그래밍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블루투스 연결을 하고 새 프로그램 하신 다음에 이 조향 모드 주행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사이에 모래시계를 갖다 놓습니다. 켜짐으로 두고 얘는 꺼짐으로 두고 이렇게 하면 아까 지난 시간에 하셨죠? 1초 동안 전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초 동안 로봇이 전진하게 되는데 속도를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천천히 1초 동안 전진하지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냐니까 터치 센서가 눌러질 때까지 전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로봇이 전진하다가 터치 센서를 만나서 눌러지는 걸 감지할 때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눌러지면 멈추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손바닥을 이렇게 펴서 네, 터치 센서를 만나면 정확하게 멈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범퍼카처럼 쓸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터치 센서를 이용해서 이 로봇의 움직임을 이렇게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로봇을 살펴보시면 터치 센서가 하단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센서를 눌러졌다 뗐다를 이걸 통해서 감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작동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범퍼가 작동하면 멈추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에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한번 구동해 보겠습니다. 이 초음파 센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사람의 눈처럼 생겼는데요. 지금 전원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전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는데 한쪽은 송신부가 되고 한쪽은 초음파 센서의 수신부가 됩니다. 이 초음파 센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니까 한쪽에서 음파를 발생시켜서 음파를 쏘아서 벽에 부딪혀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B3에 연결되어 있는 초음파 센서는 얼마나 인식할 수 있냐니까 4cm에서 2m 55까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 4cm 이내는 인식이 안 되냐니까
이 음파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측정해야 되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라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것들을 이 4cm 이내는 측정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센서를 잘 아시고 쓰셔야 되는데 이 4cm 거리 이상에서부터 2m 55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그러면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치 센서를 이용해서 멈추게 했을 경우는 이 터치 센서가 인식되면 멈췄는데 실제로 자동차의 경우 이렇게 터치 센서를 이용해서 멈추게 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한번 멈춰 보도록 할 텐데요. 똑같이 이 조향 모드 아이콘을 올려놓고 이 사이에다가 모래시계를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켜짐으로 두고 둘 다 한쪽은 꺼짐으로 두고 그 다음에 파워를 한 30 정도로 천천히 움직여서 1초 동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시면 가운데쯤에 초음파 센서에 비교의 거리가 있고 변경의 거리가 있는데 비교의 거리 초음파 센서는 사실은 이 인치나 센치 이 둘 다로 감지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통 쓰는 건 이제 미터법이기 때문에 센치를 이용해서 초음파 센서의 비교의 거리 센티미터를 선택하고 나면 뒤에 파라미터가 나오는데요. 실제 초음파 센서의 거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제 이 부등호 방향이 초음파 센서의 값이 10cm보다 작을 때까지 지금 보시면 같을 때, 같지 않을 때,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나오는데요. 초음파 센서에 10cm 이내에 장애물이 들어오면 멈추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구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로봇이 움직이게 되고 이 초음파 센서 앞에 장애물을 만나는 순간 로봇은 멈추게 되죠. 자, 이렇게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또 어떤 것들도 해보실 수 있냐니까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요. 실제로 그러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계측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측기는 어떤 기능을 하려니까 제 키를 측정할 수도 있고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측기 만드는 방법은 너무 단순한데요. 여기 초음파 센서로부터 들어온 값을 디스플레이 창에다가 띄워주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창에다 띄워주는데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안에다가 텍스트에 눈금 모드로 디스플레이 하게 되는데 이 초음파의 출력을 넣고 싶어요. 근데 넣을 자리가 없어요. 왜 없냐니까 이 외부 입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식인데 이 상단에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마이너스 글씨를 누르게 되면 외부의 유선이라고 해서 외부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외부의 텍스트를 입력받을 수 있는 이렇게 파라미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초음파 센서의 출력을 입력에 넣어주고 좌표를 한 5,5 정도에 하면 가운데 정도에 위치한 곳에 초음파 센서 값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이 초음파 센서로부터 측정하는 값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디스플레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계속 값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걸 고정시켜 놓고 이 초음파 센서로부터 거리를 이렇게 바꾸어 보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키나 거리를 측정하고 싶은 경우 이렇게 하면 측정이 곤란하겠죠. 아니면 제가 고정되어 있던가 해야 되는데 이때는 코딩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꿔주느냐, 이 앞에 모래시계를 하나 넣어줍니다. 모래시계를 왜 넣냐면 여기 앞에 상단에 있는 터치 센서의 비교의 상태를 하나 넣어서 터치 센서를 누르면 초음파를 한 번씩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치 센서를 누를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터치 센서를 누르면 한 번 누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누르는 순간 여러 번의 터치가 눌러지기 때문에 제대로 측정이 안 됩니다. 초당 1000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모드를 어떻게 바꾸냐니까 이 파라미터를 눌렀다 땜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터치 센서를 눌렀다 떼면 이 초음파 센서로부터의 거리를 한번 측정하고 디스플레이 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고 나오면 이 화면이 이제 터치를 눌렀다 떼면 이렇게 천정까지 거리가 132.5cm, 조금 내려서
바꿔보면 143.6cm 이렇게 초음파 센서로 줄자를 만들어서 계측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아이콘 4개만으로 계측기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키를 측정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이렇게 계측기도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뭘 한번 해볼 거냐니까 이 초음파 센서의 입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로봇이 앞으로 뒤로 움직이게끔 반복해서 움직이게끔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루프 아이콘 안에 스위치 아이콘을 집어넣고요. 여기서 보시면 초음파 센서의 비교의 거리가 10cm보다 크면 로봇이 멀리 있으니까 로봇이 전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향 모드로 로봇을 켜짐으로 이게 좀 요란해서 30 정도로 전진하게 만들고요. 이번에는 똑같이 켜짐으로 두고 마이너스 30으로 이건 뭐냐 가까이 있으면 로봇이 후진하게 되고 멀리 있으면 전진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실행해보면 로봇이 다가오다가 손을 만나면 후진하게 되고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로봇을 멈출 수가 없는데요. 멈추려면 방법은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코딩을 통해서 멈추려면 여기 무한 루프를 가지고 돌리게 되는데 이 무한 루프를 눌러서 터치 센서의 상태를 누르게 되면 터치 센서가 눌러질 때까지 이걸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밀려났다가 다시 왔다가 그런데 터치를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죠. 자, 이렇게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줄자를 만들어 보고 움직여 보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다양한 활용에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 네 번째 시간으로 터치 센서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코딩에 대한 것들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컬러 센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컬러 센서를 가지고 하는 코딩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